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13번째 이야기. 소망하는 행복. 애니 바느질하러 들어올 때가 됐는데. 마릴라가 시계를 흘끗 본 후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8월의 오후는 열기에 모든 것이 지쳐서 늘어진 듯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더 놀다 들어와 놓고선 이제는 장작 더미에 앉아 오라버니와 수다를 떨고 있잖아. 할 일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말이야. 그리고 오라버니는 저 아이의 말을 좋다고 들어준단 말이지. 나 원참 얼빠져서 이야기를 듣는 오라버니의 꼴하고는 저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오라버니는 더 좋아 죽는단 말이지. 앤셜리, 당장 오거라. 내 말 안 들리니? 마릴라가 서쪽 창문을 몇 차례 두드리자 앤이 뜰을 지나 재빨리 달려왔다. 뺨은 발그레했고 머리카락은 풀어헤친 채 등 뒤에서 눈부시게 휘날렸다. 앤이 숨을 가쁘게 쉬면서 말했다. 오, 마릴라 아주머니. 다음 주에 주일학교에서 소풍을 간대요. 하먼 앤드류 씨네 들판으로요. 빛나는 호수 근처래요. 벨 아주머니와 린드 아주머니가 함께 가주시는데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주신대요. 생각해보세요. 아이스크림이라니. 아참, 마릴라 아주머니, 저 소풍 가도 되나요? 앤, 시계를 봐라. 내가 몇 시에 들어오랬지? 2시요. 하지만 소풍을 간다니 너무 멋지지 않아요? 가도 돼요? 저는 소풍을 가본 적이 없어요. 상상은 해봤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그래, 2시까지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 3시 15분 전이다. 넌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니? 그게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더라? 한적한 황야가 너무 멋있었어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매슈 아저씨에게 소풍 이야기도 해드려야 했고요. 매슈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나저나 저 소풍 가도 되나요? 넌 그 한적한 곳인가 하는 곳의 유혹도 참을 줄 알았어야지. 내가 언제까지 오라면 때 맞춰 왔어야지 30분이나 늦게 오라는 건 아니야. 그리고 너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에 들떠서 자리에 눌러 앉을 필요도 없었다. 소풍은 물론 가도 된다. 너도 주일학교에 다니고 다른 아이들은 다 가는데 너만 안 갈 수는 없잖니. 앤이 머뭇거렸다. 그런데 다이애나가 그러는데 각자 먹을 것을 한 바구니씩 챙겨가야 한대요. 아주머니도 아시지만 저는 요리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말인데 퍼프 소매가 아닌 옷을 입고 소풍을 가는 건 괜찮은데 바구니가 없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다이애나가 바구니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걱정거리도 많구나. 빵은 내가 구워주면 되잖니. 정말 감사드려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애는 너무 기쁜 나머지 감격의 탄성을 지르며 마릴라의 팔을 붙잡고는 그녀의 가녀린 뺨에 입을 맞추었다. 어린아이가 다가와 입맞춤을 하는 것은 마릴라에겐 처음 겪는 일이었다. 달콤한 감정이 속에서 올라왔다. 마릴라는 앤의 갑작스런 입맞춤에 기쁘고 놀랐지만 퉁명스럽게 말했다. 됐다, 됐어.
입맞춤까지 할 건 없잖니. 내가 시키는 대로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똑똑히 지켜볼 거다. 요리는 조만간 가르쳐 줄게. 하지만 넌 너무 덤벙대. 좀 차분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 요리는 정신을 가다듬어야지 딴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자, 이제 가서 조각보를 가져오렴. 차를 마시기 전에 하나를 만들어 보자꾸나. 애는 슬픈 얼굴로 바느질 꾸러미를 가져와 자리에 앉았다. 빨갛고 흰 다이아몬드 모양의 천 조각들이 가득했다. 저는 조각보가 싫어요. 재미난 바느질도 있을 것 같은데 조각보는 상상거리가 없어요. 그저 이것저것 이어붙이는 거잖아요.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물론 놀기만 하면서 다른 곳에 살 바에야 조각보를 만들며 초록지붕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낫기는 하지만요. 바느질을 할 때에도 다이애나와 놀 때처럼 시간이 금세 지나가면 좋겠어요. 다이애나와 놀면 정말 좋아요. 상상은 제 담당이에요. 제가 그건 잘하거든요. 다이애나는 다른 걸 다 잘해요. 저희 밭이랑 벨 아저씨네 밭 사이에 개울이 있고 그 사이에 작은 땅이 있잖아요. 벨 아저씨네 땅 말이에요. 그곳 구석에 자작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낭만적인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다이애나와 저만의 비밀의 집이에요. 저희는 그 집을 한적한 황야라고 지었어요. 시적이지 않나요? 이름을 짓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이름 짓는데 밤새 고민했다니까요. 그러다 막 골아 떨어지려던 순간 번뜩 이름이 생각난 거예요. 제가 이름을 들려주자 다이애나는 황홀해했어요. 저희는 비밀의 집을 예쁘게 꾸몄어요. 꼭 구경하러 오세요. 아셨죠? 이끼가 낀 커다란 돌은 의자고요. 나무 사이로 널빤지를 대서 선반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접시를 올려두었죠. 물론 다 부서지긴 했지만 상상 속에선 전부 멀쩡한 것들이에요. 빨갛고 노란 담쟁이 덩굴이 그려진 접시가 있는데 제일 예뻐요. 그건 특별히 응접실에 놓고 요정의 유리 조각도 올려두었답니다. 요정의 유리 조각은 꿈처럼 아름다워요. 다이애나가 닭장 너머 숲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무지개 문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무지개 같아요. 다이애나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원래는 벽에 걸어두는 램프였는데 그게 깨진 거래요. 하지만 무도회장에서 요정들이 잃어버린 거라고 상상하는 게 더 좋아요. 매슈 아저씨가 테이블을 만들어 주신대요. 아, 그리고 베리 아저씨네 밭 너머에 있는 조그만 둥근 웅덩이를 버드나무 연못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다이애나가 빌려준 책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정말 재밌는 책이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여주인공은 글쎄 남자친구가 5명이나 되는 거 있죠. 저는 1명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여자는 엄청 예쁜데 어려운 일도 많이 겪어요. 휙휙 잘 쓰러지고요. 저도 휙 쓰러져 보고 싶은데 마릴라 아주머니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낭만적이잖아요. 하지만 전 이렇게 말랐는데도 건강해요. 물론 요즘 살집이 붙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죠? 아침마다 팔꿈치를 보면 살집이 붙어서 보조개가 생겼나 생각할 정도예요. 다이애나는 소매가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새 드레스를 입을 거래요. 소풍날 입고 오겠죠.
아, 다음 주 수요일이 화창한 날이어야 할 텐데.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소풍이 취소되기라도 하면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뭐, 죽기야 하겠느냐마는 평생 슬프긴 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소풍을 100번을 간대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번에 못 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빛나는 호수에서는 배도 탈 수 있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전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이애나가 무슨 맛인지 설명해 주려고 애썼는데 전 아무래도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맛이 아닌가 싶어요. 마릴다가 말했다. 앤, 너 지금 10분 동안 계속 혼자 쫑알댄 거 알고 있니? 같은 시간만큼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는지도 어디 좀 보자꾸나. 앤은 시키는 대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 주 내내 앤은 소풍 이야기를 하고 소풍 생각을 하고 소풍 가는 꿈을 꾸었다. 일요일에 비가 내리자 수요일에도 비가 오면 어쩌냐고 걱정을 하는 탓에 마릴라는 앤을 진정시키려고 조각보 바느질을 더 시키기도 했다. 일요일이 되어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앤은 마릴라에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소풍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온몸이 짜릿했다고 말했다. 등골을 타고 전율이 느껴졌어요. 진짜 소풍을 가게 될 때까진 실제로 와닿지 않았나 봐요. 상상으로 끝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니까 믿어도 되는 거잖아요. 마릴라가 한숨을 내쉬었다. 넌 너무 들떠 있어서 탈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실망할 일도 많아져요. 앤이 소리쳤다. 하지만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기쁨을 이미 절반쯤 누린 거잖아요. 설령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도 기대하는 동안 느끼는 기쁜 마음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법이죠.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테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무언가를 바라다가 실망하는 것보다 애초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별로인 것 같아요. 마릴라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수정 브러치를 달고 교회에 갔다. 교회에 갈 때마다 마릴라는 그 브로치를 하고 있었다. 브로치를 하지 않고 가는 건 헌금이나 성경책 없이 교회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경스럽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자수정 브로치는 마릴라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다. 그건 선원이었던 삼촌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것을 다시 마릴라가 물려받은 것이었다. 타원형으로 가장자리에는 정교한 자수정이 박혀 있었으며 브로치 안에는 어머니의 머리카락 타래가 들어있었다. 마릴라는 보석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그 값어치는 몰랐지만 매우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생각했다. 밤색 새틴 드레스에 브로치를 달면 본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 목덜미 주위에서 보랏빛을 내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을 거란 생각에 기분이 즐거워지곤 했다. 애는 그 브로치를 처음 보던 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너무 우아한 브로치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을 달고 어떻게 설교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자수정이 너무 예뻐요. 제가 예전에 다이아몬드라고 상상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래전 다이아몬드를 본 적도 없었던 시절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석은 어떤 모양일까
상상하곤 했어요. 영롱하게 빛나는 사랑스러운 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어떤 부인이 낀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선 너무 실망해서 울어버렸어요. 너무 예쁘긴 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거든요. 브로치를 잠깐 만져봐도 되나요? 자수정은 마음씨 고운 제비꽃들의 영혼이 아닐까요?